안녕하세요. 조명의 법무사입니다. 감사드립니다. 구독 감사드리고 시청 감사드립니다. 정말 너무 놀랍습니다. 이렇게 조용하고 한적한 저희 채널에 이렇게 갑작스러운 손님들이 오셔가지고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원래 하던 대로 하겠습니다. 좀 부담이 되긴 하는데 대본 없이 그냥 토크쇼처럼 하던 대로 그냥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번에 이제 사주 구조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사주 구조 하기 전에 댓글에 이제 질문사항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거 정리해가지고 이제 간단하게 댓글에 대한 질문에 대한 이제 어떤 답변 그런 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제일 궁금하신 거 1위. 제가 봤을 땐 그래요. 법무사 돈 돼? 이거예요. 지금 개판인데 법조시장 엉망이라는데 변호사도 지금 난린데 너는 살아남니? 뭐 이런 거죠.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살아남습니다. 왜냐하면 법무사 셀프 등기할 때, 그러니까 제가 10년 전 말씀드리는 거예요. 10년 전 말씀드린 뒤에도 법무사들이 이제 1년에 한 번씩 거길 가요. 저기 법원에 상담하러 간단 말이죠. 그때도 셀프 소송 많았고, 그 다음에 등기소에 가잖아요. 등기국에 가면은 등기국에 가서 셀프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뭐 이거 어떻게 돼요? 등기관들 뭐 앞에 그 접수기에다가 막 물어보는 사람 천지백갈입니다. 거기 또 상담소도 있어요. 그럼 그거 물어보면서 하는 사람 많아요. 옛날에 이제 네이버에서 셀프 등기하는 방법 치세요. 엄청 많이 나옵니다. 엄청 많이 나와요. 근데 이제 왜 맡길까요? 바빠서 자기도 볼 일 있으니까. 우리는 바쁜 사람 공략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전자가 된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옛날부터도. 근데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전자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연세가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상대적으로 공인인증서로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창원을 하자면, AI가 만약에 창고를 한다면 저는 제일 먼저 없어질 거는 판사라고 봐요. 예. 판례 데이터 판례가 많잖아요, 양이. 그 판례 양 가지고 그 판결하는 게 너무 쉽지 않을까요? 근데 그 법원에서 판사가 이제 AI 판사가 될 정도면 모든 전문직은 다 죽었죠. 다 죽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 법원 쪽 그 공무원, 그러니까 법원 쪽 그 법조 걔는 훨씬 더 보수적이잖아요. 보수적이기 때문에 그 산하기관 등기군도 여전히 전자등기 한다고 10년 전부터 그랬는데 여전히 그냥 공동신청주의로 꾸역꾸역 법무사들이 직접 복대리 맡겨서 또는 그렇게 해서 간단 말이죠. 그렇게 지금 아직까지 진행되기 때문에 그거는 한동안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거를 저는 주장을 합니다.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각자 도생이다. 각자 도생에서 각자 자기 능력을 키우면 되는데, 제가 권해드리는 거는 초창기에는 아무거나 다 해야 됩니다. 아무거나. 내가 뭘 전문해야 돼. 부동산 등기를 전문해, 은행을 전문해야 돼. 자기가 만약 베이스가 노베이스 뭐 어떤 영업처가 별로 없다 그러면 그냥 아무거나 다 해야 됩니다. 아무거나 다 해야 되고, 그건 이제 나중에 이제 제가 한번 기회가 있으면 한번 올릴 수 있으면 올리겠는데, 그건 이제 여기서 끝이니까 아직까지는 법조 시장이 괜찮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AI는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그래서 열심히 저는 AI를 오히려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제 예를 들자면 대여금 소송인데 이제 셀프 소송을 하려고 봤더니 복잡한 거라 막 증거도 없고 막 개판이에요. 막 그러면 이제 증거 자료 이런 거 하면 법무사한테 온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 그리고 또 연세 좀 있으신 분들, 바쁘신 분들, 그다음에 또 뭐 채권하면 추심 명령, 막 소송 판결문이 막 채권자 막 저희 얼마 전에 한 건데 32명, 뭐 채무자 막 11명. 근데 각자 제3채무자는 얘는 뭐 B한테 하고 얘는 제3채무자 10개예요, 10개. 10개인데 뭐 A 채무자한테는 뭐 임차보증금 압류. 막 이런 식으로 막 각자 막 따로 오빠부로 막 해달라는데 지진나는 줄 알았어요. 그거 별지. 그래가지고 그 AI 좀 도움을 받았죠. 근데 AI 도움 받아도 법무사 반드시 손을 봐야 되거든요. 왜 틀리거든요. 뭐 그런 식의 도움들 있잖아요. AI 아니었으면 제가 동계산 뭐 원래 이제 동계산이 할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은 이제 피곤해지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이제 AI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개인이 절대 할 수 없어요. 그런 것들.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받아서 하면 되지 않을까요? 앞으로 좋아? 돈 벌 수 있겠어? 라는 의심을 하는 와중에 법무사 시험 공부한다? 이 장거리 경주를? 그거는 좀 쉽지 않다고 봐요. 공부를 많이 하잖아요. 공부를 많이 하고 이제 공부를 막 많이 외웠다, 이제 나름대로 많이 외웠잖아요. 외우면 어떤 생각이 되면 더 간절해져요.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안 하면 기대를 안 하지만 공부를 많이 하면 기대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 법무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더 간절해진단 말이죠. 그럼 간절해지면서 떨어지면 어떡할까라는 두려움과 간절함이 막 합쳐지면서 굉장히 복잡한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젊은 친구들도 있고 이제 나이 연세 지긋하신 분들 있고 그걸 다 버티면서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때 버티면서 이제 공부했던 분들 중에서 제 기억으로는 법무사 시장 좋아? 라는 의심을 하면서 공부하신 분 단 한 분도 본 적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뭐 법무사 이제 앞으로 안 좋다는 데를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냐면 그러니까 장거리 경주를 하는데 배낭 하나 더 얹고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스타트가 남들보다 불리한 고지에서 시작을 한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조금 힘들면 이렇게 되거든. 아, 내가 법무사 시장 좋아. 내가 이 직장까지 관대면서 이거 제대로 한 거 맞아.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만두는 어떤 이유가 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안 되겠다. 막 그만둔 이유가 되면은 이도저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본 수험생들은 모두 다 법무사 시험에 간절했고 진심이고 법무사 시험 되면은 잘 될 거라라는 확신을 갖고 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 저 포함. 저는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저는 이제 책상에서 열심히 이제 12시간, 1시간씩 뭐 12시간씩 드립다 공부했다고 그랬잖아요. 12시간, 10시간 그냥 샜다고요, 저는요. 그 기간이 뭐 한방놈처럼 공부를 쌓여야 된다는 뭐 그런 이상한 그 철학이 있어서 앉아서 공부를 했는데 그 앉아서 2~3시간은 공상했어요. 딴 생각했죠. 뭐 운동도 그냥 앉아가지고 어떤 공상을 했냐면 법무사 됐을 때 나의 어떤 모습. 그러니까 이미 저는 법무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법무사 됐으면 좋겠다가 아니야. 법무사가 됐어 나는 이미. 법무사가 됐고 김칫국을 심하게 마셨죠. 법무사가 됐고 거기서 내가 매출을 이제 이런 거죠. 매출을 이제 한 달에 글쎄 처음이니까 한 500 벌래나 그러면 이제 월세 내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하면 한 300 남을래나 그러면 이제 머리를 이제 파마를 해야 돼. 뭐 이런 고민을 했다니까요. 그때 가방도 좀 사야 될 거야 아마. 그럼 법무사 가방을 뭘 사? 이런 고민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완전히 된 거야 난 이미 됐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수두룩백백 한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과 그럼 즐겁잖아요. 그럼 공부한 동력이 생긴다고요. 바로 돈 벌어야지 막 이러면서. 근데 그런 사람도 지금 칼 꽂고 하는데 좀 너무 그런가? 그런 사람도 막 자기 동기부여를 하면서 정말 저는 동기부여가 아니라 진짜 그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럼 기분이 좋아져가 다시 공부한다니까 이제 외워야지 이러면서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도 하는데 옆에 젊은 친구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나 법무사 되면 이제 양복 사야지 이런 젊은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한테 나는 법무사 요새 안 좋다는데 내가 이거 뭐 직장까지 가지 뭐 하는 짓이야 이런 생각하면은 오래 버틸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걸 진지하게 스스로한테 과연 100만 번도 더 자기한테 더 물어볼 거예요. 하면서 공부하시면서 내가 이거 직장 가면서 제대로 하는 거 맞아라는 스스로에 대한 질문을 계속 하게 되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 그거에 대해서 내 스스로를 얼마나 케어하면서 이게 아니야 잘할 수 있어 따돌릴 수 있는가. 이거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쉽지 않다. 상당히 쉽지 않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결론. 이제 결론 뭐야? 대본이 없다 보니까 결론. 자, 괜찮다. 법조 시장 아직 할만하다. 그리고 오히려 AI를 활용하라. 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원래도 셀프는 많았다. 얘기하고 싶고 조금 힘들어졌지만 어쩌겠냐. 그 대신 자유로움이 있다. 그리고 또 나름대로 아무리 힘들다 해도 다들 먹고 살더라.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보세요. 이제 민법 부등법 공부 이제 젊은 친구 같은데 민법 부등 공부 무슨 위제가 좋아요? 이런 친구들은 뭐예요? 일단 법무사 공부에 그냥 이제 작정한 거예요. 이런 분들하고 이제 아니에요. 자, 이제 민법 부등법 공부 이제 기본 수입 문제 좀 어떨까요? 라는 이제 젊은 친구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할 일이 많으니까. 제가 이제 왜 일어났는지 아세요? 잠깐만요. 짜자잔. 이거 보시겠어요? 이거? 또 있어요. 아유 무거워. 자, 이거 또 있습니다. 이거 한 손에 못 들겠는데요? 자, 이거 보세요. 이거 보시나요? 이걸 두 개를 뻘짓을 했다는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두 개. 뻘짓 했다는 거예요. 제가. 자, 볼게요. 이거 펼쳐볼게요. 한 장도 안 봤어요. 한 장도. 끝내주죠. 한 장도 안 봤다고 이거. 이것도 마찬가지.
마찬가지. 한 장도 안 봤는데 여기 뭐라고 돼 있어? 판례 중심 뭐 핵심 정리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런 책 좋죠. 쓰신 분 너무 고맙는데 이건 참고서로 쓰시는 거예요. 이걸로 가지고 공부하면 안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민법은 자 이제 제가 공부한 책은 이걸로 공부했습니다. 2차 과목이에요. 2차 과목. 참고로 2차 과목. 자 이거보다 훨씬 할만하지 않을까요? 이게 어떤 책이냐면 제가 그때 당시 공부했을 때 판례만 그냥 무작정 그냥. 왜냐면 이제 너희들은 기본은 알지 않니? 이제 1차에서 그렇게 주구장창 뺑이 쳤는데, 그러니까 이제 판례만 이제 그냥 무작정 수록한 거예요. 왜 민법은 이제 그러니까 법무사 시험 판례 공부예요. 판례가 그냥 다예요. A부터 Z까지 그냥 판례예요. 근데 판례가 밑도 끝도 없이 그냥 판례예요. 바로 뭐 챕터 나오면 바로 판례. 뭐 원리 없어요. 그냥 판례집이에요. 판례집. 거의 판례집이나 마찬가지인데, 요거를 이제 판례를 이제 해석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강섭님 감사합니다. 여기 이제 최신 판례 여기서 또 덧붙여가지고 이제 수업 시간 했던 거거든요. 이렇게 단권화를 시키라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제가 많이 못 봤어요. 너무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이건 한 10번 봤나? 10번에서 15번 봤나? 회독을 그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책으로 공부를 해서 요지는 뭐냐면 2차 시험이에요. 2차 시험은 1차 시험은 요약집하고 문제집으로 하시고, 1차 시험은 무조건 문제집과 요약집으로 하시고 기본서 집어치는 거예요. 1차 시험은 그 기본서로 개념만 이해하시고 그 다음부터 바로 문제집으로 가는 거예요. 바로 문제집. 1차는 무조건 그렇습니다. 근데 2차는 이런 식으로 기본서를 하나 정하셔가지고 이거를 무한반복 단권화 시켜가지고 봅니다. 그래서 2차 시험은 대부분 기본서로 저는 암기하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지금도 좀 약간 필요해서 이제 갖고 있거든요. 이건 1차 공부하는 건데 이걸로 공부했는데, 이것 또한 이제 이해하는 대로 이제 멈추고 1차 때 했던 건데 이해하는 대로만 이제 활용하고 덮었습니다. 덮고 문제집으로 했습니다. 1차는 무조건 문제집으로 했습니다. 기출 문제집으로 반복했습니다. 그냥 기출만이 살 길이다. 자, 근데 이제 1차 시험 공부하는 거를 잠깐 이제 활용을 하자면 민사집행법, 이제 제가 말씀을 그때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 저는 민사집행법의 고득점 나왔거든요. 민사집행법 공탁법 아니면 1차 떨어졌어요. 민사집행법 공탁법은 민사집행법은 특히나 진짜 점수를 따야 되는 과목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민사집행법을 점수를 못 따고 붙었다. 1차를 합격했다. 그러면 저는 박수를 쳐주고 싶습니다. 오히려 굉장히 실력 있으신 분들입니다. 민사집행법 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짜자자잔, 이걸로 했습니다. 이걸로 무진장 그 핵심 문제 건데, 핵심 뭐 요약집 같은 그런 개념인데, 여기 잘 보이시나요? 여기 보이실래나 모르겠다. 이거 하트 보이시나요? 하트? 여기 하트. 이게 다 기출이에요. 기출을 이렇게 해주셨어요. 이런 식으로 기출 이렇게 검은 모양으로 되는 거 있잖아요. 자, 볼게요. 뭐 이런 거 하트 많죠. 하트에 이게 다, 그래서 저도 이제 따라한 거예요. 제 교과서에도 이런 게 있거든요. 이게 하트 있는 것들, 이거 하트 있는 게 기출 문제인데, 이런 식으로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표시를 해가지고 기출 문제를 이렇게 이제 칠해가지고 열심히 이제 그것만 반복하는데, 자, 이제 민사집행법 공부하는 법을 이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왜냐면 이걸 따야 되니까. 민사집행법은 어떻게 공부하시냐면, 개념이 되게 어렵단 말이에요. 민사집행, 이걸만 이제 요약적으로 좀 말씀드리자면, 민사집행법 개념이 어렵기 때문에 앞에 강제집행 총설 이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뭐 무슨 집행 정지 취소 서류 막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안 와닿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뭐 집행문이잖아요. 집행문 부여 막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집행문 부여? 집행문을 부여해? 뭐 법원이 상정조나, 저는 그렇게 뭐 법원이 뭐 부여 뭐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딱 부여하는 거야? 되게 안 와닿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이런 식인 거예요. 근데 그걸 설명해 주질 않아요. 그냥 집행문 부여해서 집행문 부여한다. 뭐 집행문 부여해? 부여? 뭘 부여하지? 막 계속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단어들에 메모리 돼가지고 참 이해가 안 되고 참 어렵게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여기 뒤에 이제 경매 파트가 있어요. 이제 부동산 경매, 강제 경매가 이제 임의 경매는 강제 경매를 준용하니까. 강제 경매에 어떤 절차가 있어요. 우리 경매 많이 하잖아요. 뭐 경매에 대한 거는 뭐 낙찰 이런 용어도 들어봤고, 뭐 최고가 매수인, 뭐 매각 허가 결정, 즉시 항고 이런 내용을 조금 연세 있으면 다 들어봤을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 익숙한 단어이기 때문에 우선 뭐 여기서 먼저 들어가는 게 나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경매 파트, 부동산 경매부터 순서, 제가 그때 그 지난 영상에서 뭐라 그랬나요? 그 순서를 뒤죽박죽. 그러니까 중요한 거, 중요도 높은 걸 해서, 근데 경매가 쉽잖아요. 쉽고 중요도가 높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부터 벌써 파야죠.
시간 날 때, 힘이 있을 때, 기운이 있을 때. 여기 보면 집행에 이제 경매 개시 결정 후에 경매 개시 결정에 대한 내용이 거의 한 절반 조금 안 되게 이제 차지를 하거든요. 그 부분만 일단 먼저 하세요. 그러고 나서 앞으로 그 어려운 막 그 복잡한 뭔 말인지 모르겠는 무슨 잠정 처분이네 뭐네 뭔 말인지 모르겠는 그 단어에 매몰되거든요. 거기에 오시고 그 진도는 어떻게 나갑니까? 진도는 앞부터 나가잖아요. 누가 이제 너희들 어려우니까 뭐 부동산 경리부터 시작할게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럼 진도 나가잖아요. 뭐 용어 정의에 매몰되지 말고 그냥 그런갑다 해요. 이제 아우 감사합니다. 이제 뭐 동영상 강의 감사합니다 하고 들어요. 그냥 듣고 어떻게 한다? 바로 기출문제로 간다. 바로 기출.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기본서를 듣자마자 바로 기출문제야. 그리고 바로 기출문제를 가능하면 젊으시면 그냥 외워라. 그냥 계속 눈에 발라놓고 외워라.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고 또 2단원 갈 때도 또 개념 이해하고 바로 기출문제. 왜냐하면 이거 굉장히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면은 진짜 고득점 안 맞을래요? 안 맞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민사집행법은 부동산 집행부터 먼저 가고 그 다음에 강제집행 총설로 가는데 강제집행 총설이 진도니까 그때 할 때는 그냥 이해만 하시고 그냥 얼추 그냥 이해만 하시고 그 다음에 바로 기출문제에서 계속 그 기출문제에 눈을 암기를 하고 1순위 예비부터 예비 순환 있나요? 이거 모르겠네. 그러니까 처음 단계부터 완전히 그 다음 단은 뭐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것도 있어요. 민사집행법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해하지 말고 그냥 그런갑다 하세요. 그런갑다. 그냥 하라면 해요. 그냥 그러니 네 알았어. 네 오케이 하고 그냥 인정하고 외우세요. 그냥 그렇게 하시는 게 오히려 훨씬 낫다. 그렇게 하시고 바로 외우고 개념 이해 못해? 2번 이해 못해? 3번 이해 못해? 그냥 암기 알았어. 알겠고 암기. 그런 식으로 하시라고요. 그러면 마지막에 3순환 가잖아요. 이제 끝에 이제 문제풀이반이 된단 말이에요. 마지막 3순환 되면 어떻게 되냐면 민사집행법이 이렇게 읽잖아요. 오케이, 이렇게 넘겨진다고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시험 때는 어떻게 되냐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모의고사 때 엄청 잘 받았다고요. 뭐 기분 좋으면 33개, 뭐 기분 나쁘면 28개, 33개 그 범위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실제 제가 시험에서도 31개인가 30개 그 원절에서 맞았던 거 기억이 나거든요. 그거 아니었으면 진짜 떨어졌죠. 예. 그러니까 어떠냐면은 이런 방식으로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민사집행법 어떻게 한다? 처음에 이제 강제집행 할 때 그때 그냥 그런갑다 하고 그냥 무조건 외워라. 그냥 기출부터 먼저 가라. 그 다음에 제가 스스로 공부한 예습은 부동산 집행을 먼저 공부를 하라. 이런 걸 말씀드리고 3순환 때는 그냥 문제만 그냥 후룩 보인단 말이에요. 그걸 계속 반복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겨워요. 문장이. 그럴 정도로 반복하시면 돼요. 그러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냐면 1차 때 시험 볼 때요. 민사집행법은 고득점뿐만 아니라 시간 절약도 돼요. 심지어는. 낑낑대지 않고 빨리 끝내버린단 말이에요. 공탁법도 마찬가지. 공탁법 공부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 집행공탁하고 재판상 보증공탁 이게 좀 난해하잖아요. 그것만 집중적으로 파가지고 그것부터 확산시키는 거죠. 그것부터 이제 먼저 하시고 확산시킨 다음에 제가 또 말이 좀 이상해지다. 직전 영상에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은 분명히 중요한 부분부터 먼저 드립답하라 그랬잖아요. 어떤 거예요, 여기? 부동산 집행 중요한 부분부터 드립답. 공탁법에서는 뭐가 중요한 부분? 집행공탁과 담보공탁. 뭐 그거죠. 집행공탁이 어려우니까 많이 나오잖아요. 그걸 먼저 파세요. 어렵더라도. 그 차이. 담보공탁이 집행공탁 같기도 하고 재판상 보증공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거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같이 이렇게 보면서 비교해 가면서 그것부터 먼저 파면은 나머지가 좀 쉬워져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미분을 하면 인수분해가 쉬워지잖아요. 이게 맞나? 아무튼 이게 좀 어려운 거 하면은 상대적으로 이제 나머지 하면은 이제 쉬워지잖아요. 채권자 취소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걸 좀 아주 큰 산을 가다 보면은 이제 조금 이제 잔챙이 산들은 이제 뭐 이렇게 살짝 쳐내는 식으로 공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기운이 있을 때 먼저 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파트는 중점적으로 공부하셔라. 그래서 그렇게 권해드립니다. 오늘도 영상 너무 감사드리고 건투를 빕니다.